몇 번인가 문제가 40 몇 번인가가 어? 중복? 예. 바꿔놨네요. 자요. 1회 모의고사 문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1번 한번 보셔요. 41번. 자, 보셨어요? 자, 보시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569조죠.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자, 이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해 줄 것이면 우리 이것을 법률행위 성립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요. 우리 이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런 그 효력 요건에 보면은 뭐가 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할 것. 그래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것은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고요. 자, 3번은요.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는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103조 무효죠. 이 103조 무효는 세 가지만 딱 알면 되죠. 먼저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고요. 여기로 뭐가 안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무효 있죠. 상대적 무효를 뭐라고 하냐면 이 상대적 무효요. 그래서 이것을 107에서 108 이렇게요. 상대적 무효인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이 상대적 무효인 경우는 뭐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103조, 104조는 뭐죠?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103조,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방금 얘기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다? 절대적 무효이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런데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해요.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다. 매매 목적 건물이 체결된 후죠. 이런 봐. 우리가 이제 원시적하고 후발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원시적하고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원시적 불하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원시적 불능은요, 먼저 유효이고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요. 그래서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체결된 후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뭐다?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틀렸죠?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1번의 정답은요? 여러분 1번이요. 그 다음에 42번을 보셔요. 42번을 보면 매도인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런 봐요. X토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계약을 체결주고 체결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합치죠. 체결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 그럼 봐봐. 항상 여러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합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이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X토지 등 지번 등에 대해 차고 동그라미 차고. 그럼요 여기 의사주의에서는 무슨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차고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차고는 뭐예요?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차고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이것을 차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차고가 되려면 의사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 표시도 있어야 돼. 뭐 알겠죠? 그런데 의사주의는요? 의사주의는 뭐예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 있고 의사대로 효력 있고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의사주의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소 X, 착오를 이유로 절대로 취소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Y토지 줄 것이고, Y토지에 대해서 매수 명의로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이전 등기를 뭐라냐?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해. 표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Y토지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Y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1번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 맞는 말이죠. X토지 줄 것이고 맨 끝에 성립. 그 다음에 2번 Y토지 줄 것이고 맨 끝에 등기는 무효. 등기는 무효. 그 다음에 3번은요.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돼도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X토지, 여기는 Y토지 이런 말이죠. 그러면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있다? 의사대로 효력있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표시죠. 표시는 뭐죠? Y토지죠. Y토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그럼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어. Y토지요. 그래서 Y토지에 등기를 했어.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게 중요해. 왜 못한다? 앞에 등기가 무효죠? 무효는 뭘 인정하잖아? 우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거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거지.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갑한테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X토지에 대해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3번은요.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Y토지 줄 것이고 무효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줄 것이고 그것은 뭐다? 공신력 X란 말이야. 공신력 X. 공신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도인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렇게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맨 끝에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주의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매수인들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줄 거요. X토지 줄 것이고 등기 줄 것이고 청구 줄 것이고 그래서 청구 거기다 뭐라 쓰냐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요. 등기해야.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자, 43번. 반사회적인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아닌 것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줄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다 또 써야 되겠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뭐죠? 혼인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 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건 무효. 그 다음에 2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그럼 뭐다? 103조 위반이죠. 무효이다. 4번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줄고 중간 생략 등기. 이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줄과 특별한 청탁 플러스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특별한 청탁을 했다. 이런 것들하고 뭐가 있으면 밑 끝에 돈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그 보수로 고에게 금전을 지급할까? 고에게 금전 돈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44번 틀린 것은 1번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비진입 표시가 하는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 그래서 써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이렇게. 3번 스스로 줄거죠. 스스로 그러면 자의로죠. 자의로 스스로. 이거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맨 끝에 비진이 표시가 아니죠. 이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4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당시에 비진이 표시임을 안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그럼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뭐예요?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그런 경우도 항상 뭐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OX, X.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세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 이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그럼 대충 봐봐. 여기 이 말은 이게 지금 5번을 이해하려면 이런 강의를 했다가 되는 것이야. 봐봐. 여기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지인이 있는 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 병도 뭐로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지인이 있는 은. 알겠죠? 만약 여기서 비진이다. 갑이 있죠? 여기서 비진이 표시다. 비진이 표시 원칙은 뭐죠? 원칙이라는 것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이죠. 알겠죠? 그런데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을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됐을 때 유효가 돼. 그래서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로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왜? 엄폐물의 법칙이니까. 을이 이러면 소유자죠? 그럼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봐.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만약에 이건 비진이 표시라죠? 예외죠? 예외가 되면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때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악이죠? 그러면 정은 다시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5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5가지.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두 번째는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세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뭘 했다? 대출금 명의를 지금 이거 지금 이거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요 스스로 자의로 뭘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요. 이 5가지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거 암기하게 했잖아요. 이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상대방의 선악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말로 지인이 있는 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5번이 뭐냐면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 여기까지 뭐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뭐를 분호한다? 선악. 은행이 바로 상대방이라고. 알겠죠? 은행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악이더라도 선악 불문하고. 알겠죠? 을은 뭐란다? 대출금 반환채무는 진다. 다른 말로 그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대출금 약정은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차고죠.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 줄고요. 법령상의 제한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맨 끝에요
동기의 착오예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여러분요,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표시, 옆줄 긋고 취소, 플러스 표시, 옆줄 긋고 취소, 이렇게. 자,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줄고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거기까지. 이런 부분 봐봐. 우리 착오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착오에서는 딱 착오.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뭘 봐야 돼? 아닌 것. 아닌 것 몇 가지?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뭐냐? 시가. 시가하고 뭐다? 가격하고. 그래서 시가하고 가격. 알겠죠? 자, 두 번째 시가하고 가격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보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경제적 뭐가 없다? 불이익이 없는 경우. 세 번째가 뭐냐면 면적하고 지적이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게 지금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그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어?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야. 가압류가 무효다 말은 가압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다고 몇 번 얘기했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똑같아. 법적 성질이. 낙성, 무상, 편무, 분류식 똑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소비대차, 차용물의 지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준소비대차에 대한 즉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더라. 그러든지 말든지 법적 성질 둘 다 똑같으니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은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 줄고 유발된 동기착오. 가장 중요한 뭐죠? 원래 동기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뭐하더라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중요해. 왜냐하면 원래 동기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중요하다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뭐 인생 끝났죠. 우리가 착오를 보려면 어떻게 하죠? 항상 이런 보면 착오라는 것은 먼저 뭐다?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착오가 없으면 이건 처음부터 취소를 못하죠. 알겠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한다? 취소하지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상대방이 있어. 그럼 원래는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뭔 경우? 악용한 경우. 상대방이 알고 악용한 경우. 그때는 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질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가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해. 근데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악용을 해. 이용을 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람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 알겠죠? 그런데 토지 대장 등을 또 확인하지도 않았죠?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해제한 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죠? 그러면 해제하고 취소, 이것은 뭐 시험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지구상에 있는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이 났어. 알겠죠? 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봐봐. 해제는 선인 경우 현존 이익을 배상해요. 근데 취소는 죄송해요. 해제는 원상에 보니까 전부를 배상해. 전부를 배상을 해요.
그런데 취소는요, 현존 이익만 배상하는 현존 이익.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을 해지했어. 근데 여러분이 선이야, 선이. 여러분이 선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배상해야 돼. 그런데 내가 착오를 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잽싸게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지, 취소. 그럼 취소하면 뭐만 반환해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러니까 해제 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죠. 아주 중요하죠, 5번이요. 자, 4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6번은요.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 선임했죠.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복대리권을 언제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면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 언제 소멸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 우연 개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 우연 개시.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렬 우연 개시. 이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갑의 사망, 복대리인 사망, 한정 우연 개시가 틀렸죠. 알겠죠? 5번에요. 갑이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처리하죠. 임의 대리니까 수권행위 처리하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그럼 복대리권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7번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해? 본인의 대리인이죠. 왜냐면 복대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을 대리하죠. 본인의 대리인. 가장 중요한 말이죠. 2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제3자 줄 것이고 제3자뿐만 아니라 본인, 제3자나 본인, 제3자나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동일한 권리를 뭐냐냐? 보수 청구권 써봐.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 의무를 뭐냐냐? 의무는 바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선임 감독의 과실책임 이렇게. 선임 감독의 과실책임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모두 지문이 40문제니까 200개거든요. 200개. 알겠죠? 200개 지문인데 제가 지금 멘트 코멘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앞에만 한 300개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40문제 봤으면 문제 보고 그냥 치우지 말고 이거라도요. 이거 잠깐 보고 이런 거 시험 봤죠? 시험 받고 지금 강의 들었죠? 강의 들었으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집에서 잠깐 보면 이 정도의 지문은 다 습득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자주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면 이걸 자주 한 8회만 10회, 20회 정도, 20회 정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엄청난 지문이죠. 그럼 민법을 다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 한 가지 문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문제가 다 겹쳐. 항상 그 부분에 문제가 나와. 항상 그 부분. 왜? 자기가 처음 내니까 앞에 사람이 뭐 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내니까 항상 문제가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까지 10월까지 내달라고 했거든요. 내면 문제가 아마 다음번에 낼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도록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때 문제를 내달라고 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책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여기 해설 있잖아요. 이것만 똑바로 여러분들이 전부로 다 숙지를 해도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대리인 줄 것이고 법정대리인 부득이한 사유 줄 거예요. 앞에요. 법정대리인 그 다음에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 그런데 법정대리인 여러분 뭐죠?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대리인 밑에 가서 원칙 무과실 책임.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이에요. 무과실인데 뭐를 하게 되면요. 여기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라면 어떻게 한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5번은요.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줄 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 줄거 본인에 대한 통지 또는 해임을 계일한 때 해임을 계일한 때만 책임을 져. 그러니까 그런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그때. 그래서 본인의 지명이라는 거는 거기다 써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맨 끝에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48번 나와 있나요? 4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대리권 없는 을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대리권은 그럼 봐봐. 이게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먼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항상 여기 갑이고 여기 을이잖아요. 여기는 상대방 병이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없잖아요. 이건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됐으면 상대방은 뭐죠? 상대방은 선인 경우, 선인 경우 뭐가 있다? 철회권.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요. 최고권. 그 다음에 갑은 뭐가 있다? 초인권, 그 다음 초인 거절권. 기본적으로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무권대가 되면 본인은 초인권과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러면 지금은 점수가 안 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러면 실전에 가면 문제가 가면 항상 문제가 돼. 응용에서 약간 나온단 말이죠. 응용에서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초가 이론, 기초 이론이 알고 있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그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구조의 틀이 있어야죠. 구조의 틀. 초인권과 초인거절권.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철회, 선악골문하고 채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권대리는 뭐가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그러니까 무권대리니 제한 능력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가장 기본적인 틀을 먼저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봐. 이제 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 여부에 확답을 che고했으나 갑이 확답이 없었던 경우 이때 확답은 뭐냐면 확답이 없었다 줄거 봐. 이때 확답이라는 것은 발신주의예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걸 발신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이 이를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왜요? 봐봐요. 우리는 추인권이라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거든요. 그런데 의사표시인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을 했다. 그러면 단독 상속에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갑은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X. 이미 등기해 준 경우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등기를 해준 경우. 그 다음에 3번 추인이죠. 봐. 그럼 추인권은 뭐죠? 추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요. 단독행위니까 일방적 의사표시. 그럼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병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 말인데 또 일방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단독행위란 말이거든요. 이 단독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단독이라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변경하여 추인 줄거 봐. 변경하여 추인 또는 그 위에다 써 그 위에다가 일부 추인 변경하여 추인 일부를 추인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추인의 효력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병의 동의가 있어요. 줄거 병의 동의 바로 옆에 추인의 효력.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경한 추인은 효력이 없죠. 병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주 잘 나오죠 시험에요. 4번은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면 대리인 을의 선택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대리인 을의 선택 그럼 큰일 나. 상대방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번요. 갑이 병에게 추인했다. 갑이 상대방한테 추인했죠. 추인 동그라미. 추인 그러면 확정적 유효.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돼. 그럼 이러면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철회를 못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뭐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법정 추인 사유 줄거 봐.
법정 추인사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법정 추인사유 몇 가지가 있어? 전, 이경, 감, 양강 6가지죠? 그럼 봐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이행의 청구하고 여기가 일부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2가지는 취소 권자 이 딱 2가지만 알면 돼. 취소 권자가 뭐다? 이행 청구. 이행을 청구하면 여기 취소 권자가 전부나 일부로 만다 양도하면은 이때는 뭐 보고 추인이다. 여러분 추인이란 말은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고 취소할 수 없다. 취소 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 권자가 양도한 경우다. 따라서 이게 반대. 취소 권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나 이행 청구,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란다? 양도한 경우는 이때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하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취소가 가능한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 청구. 무슨 말이겠죠?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6가지 중에서. 자, 1번요. 줄과 취소권자가 맨 끝에 채무로 이행. 채무로 이행을 했어요. 여기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말이죠? 그래, 그것은 뭐다? 추인이죠? 자, 2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 상대방 줄과 여기 상대방이 양도죠?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여기서 거기다가 추인 아니죠? 여기서 추인 X라고 써 맨 끝에다가 쓰고 나서 뭐란다? 이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자, 3번요. 취소권자 줄 것이고 맨 끝에 이행을 청구. 알겠죠? 이퀄 뭐라고 써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나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뭐 했다? 담보를 뭐 했다? 제공받은 경우. 5번요.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 다 필요 없어. 강제 집행, 담보 제공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그런데 예를 봐봐. 여기서 문제 49번 문제가 뭐라 나올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됐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줄고 문제.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여러분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아직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닌 것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추인이 아닌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 아닌 건 뭐예요? 상대방이 뭐란 거? 양도한 거죠. 양도. 자, 50번은요. 법률이 조건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49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50번은요. 1번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맨 끝에 조건 없는 법령이 줄 거 봐. 거기다 써 유효라고 써 유효. 이러면 조건 없는 법령은 유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봐 여기 봐 여기. 이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2번처럼 봐봐.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조건 없는 법령이 뭐라고 써 지금? 유효라고 했죠? 여러분 봐. 사회 질서에 반하죠? 사회 질서에 반했다. 103조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놈이 해제 조건이다. 바로 밑에 써 정지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예요. 103조 위반되죠?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니까 조건 없는 법령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 그래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처분. 아주 우리가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3번이에요. 알죠?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4번은요. 해제조건부 법령인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봐봐. 해제조건 봐봐. 그럼 법령 결국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안 한다? 여기 봐봐. 여러분 이게 아무 말도 아닌데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까다로운 말이죠. 봐.
여기 보면 우리 그럼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하고 여기 해제 조건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럼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죠. 성취가 되면 어디 간다? 효력이 뭐란다? 발생하죠. 여기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발생해.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해. 그런데 지금 조건이 성취됐다 했어? 안 됐다 했어? 지금 뭐라 나왔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취가 되면 소멸인데 성취가 안 됐다잖아요. 성취가 안 됐으면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지. 유효. 여기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다 무효다 이 말이고, 여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안 됐죠. 성취가 안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유효가 되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지 조건 봐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번에 시험 합격 못해. 차 사줘 안 사줘? 그럼 그만이잖아요. 합격 못하면 안 사준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너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차 돌려줘.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차 돌려줘. 합격하면 그거 성취죠. 차 돌려주라고 했어. 아직 합격 안 했어.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럼 계속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봐봐. 말을 해봐. 반대잖아요. 우리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을 해.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소멸을 해. 그런데 조건이 성취 안 됐다잖아요.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정지 조건부 범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여러분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 줄 것이고 원칙 소급표 X.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옆줄 긋고 합의로 소급. 합의로만 소급해. 알겠죠? 자, 다음 써 밑에다가 뭐라 쓰냐? 기한은 절대적 소급표 X.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고. 알겠죠? 합의로도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한은 절대로 안 돼. 됐죠? 자, 51번은요. 물건이 아닌 것 뭐요? 원청권이죠. 이러면 어업권 옆에다 써. 어업권 옆에다 뭐라 써? 수산업법. 수산업법 있죠?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도 물권이에요. 광업권은 광어법 이렇게. 광어법에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이 있죠? 관습상 물권이에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3번 어업권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한 번도 물권법 강의 안 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어업권을 찍을 수 있죠. 왜요? 물고기 잡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수산업법에서 말할 때 어업권은 광어권, 어업권은 물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광어권하고 어업권이죠? 광어권하고 어업권에는 동그라미 해봐. 광어권하고 어업권 동그라미 해봐. 두 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 그러니까 광어권하고 어업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왜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저당권. 그때 뭐가 나오냐? 어업권이 나올 수 있어. 어업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52번. 틀린 것은 물권 요청권이죠. 지역권, 저당권 줄고. 지역권, 저당권 뭐를 하지 않는다? 점UX. 지역권 및 저당권은 점UX.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목적물 반환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하고 X. 그 다음에 또 써. 반환 X 했죠? 그 위에다가 뭐라 쓰냐? 점유보호 청구권 X.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된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사기 동그라미. 사기. 맨 끝에 뭐를 보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줄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줄궜어요? 사기 동그라미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줄궜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다 뭐라 쓰냐? 침탈이라고 써. 가로 열고 닫고 절도 강도 옆줄 긋고 1년의 출소 기간 1년의 출소 기간 이렇게 1년의 출소 기간 이렇게. 자, 됐죠? 됐나요? 지금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다. 사기를 뭐다?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겠죠? 3번
점유 보조자. 여러분 점유 보조자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 동일하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알겠죠? 점유 보조자인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격려해 준 자는 소유권 이전 격려해 준 자 거기까지 줄거 매매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격려해 준 자 줄거 써요? 거기다 써 뭐라 쓰냐? 종전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 줄 것이고 제3자. 제3자에 대해서 맨 끝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해요. 못한다. 물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줄 것어요?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현재 소유자가 현재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해줬죠. 종전 소유자죠.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됐죠? 자, 물권적 청구권 줄고 귀책 사유 불문. 귀책 사유 잘못이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를 불문해. 손해배상 줄고 귀책 사유를 요구해.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귀책 사유를 요구해.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해봐. 있다.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니까요. 그거 참 답답해요. 봐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 그럼 여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었다고 없을 때는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 봐봐. 이건 지금처럼 언제나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은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도 맞죠?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언제나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뭐죠? 같이 행사할 수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병존이 가능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53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했고 갑을 병은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늦게를 해주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다. 그래서 여기요 갑을 병이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이런 것은 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 봐봐. 중간 생략 등기가 여기서 갑에서 여기 을에서 이렇게 병이죠. 여기 중간 생략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을 자기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이렇게 병으로 해달라 이 말이죠. 등기를. 알겠죠?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갑한테 뭐라고 통지를 하고 갑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등기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뭐란다? 공법상으로 뭐다? 형사처벌을 받아. 형사처벌. 알겠죠? 근데 사법상으로 뭐다? 유효.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단속 규정이고요. 이 지금 여기 이 병이 등기를 청구하려면 이렇게 이미 등기가 돼 있어 모르는데 아직 미등기다. 아직 미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합의가 있으면 첫 번째 1번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뭘 한다?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청구한다. 만약에 2번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갑이 하기 싫대. 그러면 누구를 대해서?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또는요 매매 대금을 또 뭐 할 수 있어? 인상시켜 줄 수 있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이렇게 갑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한다?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여전히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여기서 병은 누구를?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죠.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마이너스. 왜? 효력 규정이니까 중간 생략 등기. 그건 단속 규정으로서 뭐가 된다?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결론 마이너스.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답이 뭐냐? 떠나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통지만 하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기. 갑은 여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까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럼 이건 단속 규정에서 어디서 잘 나온다? 민법 총칙에서 잘 나온다. 우리 아까도 시험하면 나왔죠? 103조 위반되는 것, 위반되지 않는 것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다른 국가 고시는 여기에 매매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전원에 합의가 있을 때 직접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은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직접, 여러분 죄송해요. 문제 봐, 문제 53번. 두 번째 줄, 갑을 병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합의해야 했다. 합의. 갑을 병은 합의했다. 이렇게 됐죠? 합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죠? 시험장 가면은 그 글자 포인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죠? 글자 크기. 무슨 알겠죠? 똑같이요. 여기서 사무실에서 이걸 해가지고 실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은데 단지 이제 뭐가 좀 약간 다르냐면, 지금 보면 종이 달라.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 달라.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여기 뭐 49번 봐봐. 우리 시험 같이 이렇게 49번은 밑으로 이렇게 안 내려와요. 이게 없고 49번이 항상 위로 가게 돼 있어. 밑에서 한 문제가 하나씩 딱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편집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테크닉, 이것은 기술이거든요. 약간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근데 글자 포인트랑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옆에 거 보면 옆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다 똑같이 뭐죠? 해가지고 실장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병은 줄과 직접 맨 끝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뭐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절대로 소멸하지 않아. 알겠죠? 3번. 갑으로부터 병으로 경료된 등기. 이미 됐다. 이미 등기됐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갑으로부터 이미 병한테 등기됐어. 유효, 무효? 유효라니까 이게. 단속 규정. 아까 이러면요, 103조는 풀고 이건 못 풀면 안 되지. 아까 103조에서 무효냐 아니냐? 무효가 아니라며. 알겠죠? 우리 아까 103조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유효라고 해야죠. 물론 이제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장 넘기니까 내가 이제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안 될 수는 있지만, 알죠?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죠? 갑은 인상분 줄과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바로 옆에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꼴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줄고 갑에게 통지, 바로 옆에 그 사실만으로 써 거기다가 갑의 승낙 없이 이 말이죠. 갑의 승낙 없이 이 말이죠. 그 사실만으로 갑의 승낙 없이 이 말이죠. 맨 끝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알겠죠? 까다로운 문제. 이게 우리 53번째 우리 기출 문제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요, 중간생략 등기가 가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다고 보면 되냐? 뭐가 하나? 이거 하나 빠졌다고 보면 돼.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중간생략 등기. 이거 하나 빠졌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여기 우리 지문 강의 끝나잖아요.
지문 강의 하다 끝나면 뭘 볼 거냐면 사례 문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사례 문제. 사례 문제를 다른 학원에서는 보통 9월달 특강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사례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우리가 딱 한번 보잖아요. 보고 나서 그 사례 문제, 그 사례에 해당하는 지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그것만 딱 다 봐버리면 돼요. 알겠죠? 우리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도 사례 문제 나오면 그 사례를 암기하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암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수고를 하면 돼. 조금만 더 강의 듣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54분부터 보도록 할게요.